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강의 자바스크립트의 김천호입니다. 시작부터 발음이 꼬이는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윈도우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윈도우 객체, 브라우저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객체고, 브라우저를 윈도우 객체라고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객체입니다. 즉, 클라이언트 사이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반드시 이 윈도우 객체를 어느 정도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 윈도우 객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라우저 자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윈도우 객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또 하위 객체들이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터 객체도 있고요. 뭐 로케이션이나 히스토리, 그 외에 뭐 콘솔, 뭐 이런 여러 가지 객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윈도우 객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직접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그 로케이션이라는 객체를 좀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이 로케이션이 가진 호스트라던가 뭐 href, 패스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어, 서버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HTML 페이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버를 직접 설치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IDE라고 하는 통합 개발 도구를 통해서 개발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저는 IDE를 한번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용할 IDE는요, 이클립스라고 하는 IDE이고요. 이 이클립스는 eclipse.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할까요? 물론 저는 이클립스를 미리 다운로드 받아 두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eclipse.org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다운로드라고 보입니다. 이 다운로드 아니면 여기에도 있죠. get started now 다운로드 eclipse. 뭐 저는 1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자바를 같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IDE for Java EE Development 해서 자바 EE와 함께 개발할 수 있는 자바 EE 버전을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자바 EE라고 하는 것은 자바를 통한 웹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윈도우즈 64비트로 다운을 받아서 실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클립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바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바는 java.sun.com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자바가 오라클에 인수됐죠. 오라클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다운로드 메뉴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Java for Developers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최근 자바 버전 JDK 7 버전을 받으셔도 되고요. 요 넷빈즈라고 돼 있죠. 이 넷빈즈도 IDE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업무 관련상 잘 사용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개발 도구입니다. 그래서 JRE, JDK 어떤 거 받으셔도 상관없고요. JDK는 자바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JRE는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서버 JRE는 서버에서 사용하는 JRE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 JDK 아무거나 JRE도 상관없고요. 아무거나 받으셔서 요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바로 설치를 해주시면 이클립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를 사용하기 위해 자바를 설치하시고 난 후에는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예, 저의 경우는 지금 여기 D 드라이브 디벨롭 폴더에
IDES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저는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eclipse.exe를 바로 더블 클릭하시면 실행이 되는데, 이것은 자바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딩이 될 텐데요. 로딩 되면서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하라는 이 창이 뜹니다. 저는 이렇게 미리 hello 자바스크립트 D 드라이브에 hello 자바스크립트의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를 만들어 뒀어요. 폴더가 없더라도 뭐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바로 경로를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로딩되는 동안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윈도우 객체 그 안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객체가 최상위 객체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이 윈도우 객체 안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윈도우에 있는 어떤 함수들이나 객체들을 바로 참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들어왔죠.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라고 있죠. 그리고 여기 퀵 메뉴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스태틱 웹 프로젝트,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HTML만 구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스태틱 웹 프로젝트를 만들 것입니다. 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는 서버에서 동작하는 어떤 서버 프로그래밍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고요. 이 스태틱 웹 프로젝트는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CSS 같은 정적인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스태틱 웹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저는 hello 자바스크립트 라고 하겠습니다. hello도 너무 기니까 그냥 뺄게요. 그냥 자바스크립트 라고 해서 피니쉬를 바로 누르게 되면 네, 바로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젝트가 여기 생긴 것이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웹 컨텐츠 안에 여러분들이 바로 HTML 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간단한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오늘 사용할 것이 윈도우죠. 하지만 우선 챕터 6번이죠. 폴더를 먼저 만들어야겠군요. 자, 폴더 챕터 6번 여기에 HTML 파일명은 window.html로 하겠습니다. 자, IDE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이 코드가 미리 완성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저는 이 라인 넘버를 항상 켜두기 때문에 라인 넘버를 열어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창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현재 문서의 구조를 보여주는 창도 있고요. 여기에는 전체 프로젝트의 폴더 구조를 보여주는 창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서버라든지 뭐 프로블럼 이런 여러 가지 창들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화면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를 전체 화면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이렇게 창이 선택된 화면에서 단축키 컨트롤 M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요 창의 타이틀 제목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타이틀, 자, 객체는 대문자로 시작을 하죠. 윈도우 객체
조금 글씨가 보기 안 좋으니까 폰트를 잠깐 수정을 할게요. 뭐 영어로 돼 있어서 아마 이런 도구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익숙해지시는 것이 아마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가 지금 보는 폰트는 여러분들한테 뭐 알려드리자면 가장 기본적인 전체적인 폰트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제너럴에 어피어런스에 컬러 앤 폰트스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폰트 메뉴가 있는데 이렇게 쭉 있죠. 이 중에서 베이직 폰트를 변경하시게 되면 어떤 특정한 폰트만 변경하셔도 되고요. 베이직에서 폰트를 변경하시게 되면 다른 폰트들도 이 하위에 있는 다른 폰트들도 모두 기본 폰트로 설정이 됩니다. 물론 따로따로 폰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죠. 자, 여기 폰트를 더블 클릭해서 저는 영어로 되어 있으면 이 콘솔라스라는 폰트가 한글이 굉장히 작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폰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스트림 베라센스, 이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폰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가장 기본 폰트로, 기본 폰트를 찾기 힘드니까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콘솔라스에서 키릴 자모로 바꿔주게 되면 한글이 크게 보이게 됩니다. 이제 한글도 잘 보이죠. 자, 윈도우 객체, 그리고 처음 만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프로젝트로서 헬로우 자바스크립트라고 찍어서 서버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Run As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에 Run on Server 보이시죠? HTTP 프리뷰, 서버 호스트 네임은 로컬호스트. 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잠시만 오류를 수정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류를 수정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저는 우선 급한 대로 서버를 톰캣을 설치해서 톰캣 서버를 통해서 구동을 할 거고요. 톰캣을 통해서 구동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run on 서버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톰캣을 통해서 구동을 할 때는 이 프로젝트를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만드셔야 합니다.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만드셔야 톰캣을 통한 구동이 IDE 상에서 편하게 됩니다. 뭐 물론 일반 그냥 스태틱 웹 프로젝트로 만들어도 되지만 여기에 자동으로 매핑이 되는 게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다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과 진행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시 해당 실행하고 싶은 파일에서 뭐 이쪽에 있는 파일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클릭, 아니면 이쪽에 그 파일 안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Run as, Run on Server 클릭하시게 되면 어떤 서버를 통해서 실행을 할 건지 나오고요. 요 always 여기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앞으로는 묻는 창이 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피니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헬로 자바스크립트라는 브라우저가 떴습니다. 하지만 이 브라우저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정확히 실행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의 주소만 복사를 해서 새로 브라우저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로 자바스크립트라고 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지금 여기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제가 한 30분간
30분까지는 안 되겠고, 한 20분 정도 녹음을 꺼둔 상태로 녹음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보이게 되는데, 이 브라우저에 F12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개발자 도구가 떴다가 없어졌다가 할 겁니다. 이 개발자 도구는, 기본적으로 F12 단축키에서, 윈도우 상에서, 기본적으로 F12 단축키를 통해서 실행이 되는데요.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도 F12번으로 실행이 되고요. 혹은 도구의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실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라고 보이시죠? 컨트롤 시프트 I라는 단축키도 있네요. 컨트롤 시프트 I 이렇게 실행하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우분투에서 실행되는 파이어폭스라던가 크롬이라던가 모두 F12번을 단축키로 하고 있는데,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실행할 때는 파이어버그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셔야 개발자 도구가 활성이 됩니다. 이 파이어버그라는 프로그램이 개발자 도구예요. 윈도우 파이어폭스는 개발자 도구를 따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서,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여기 그 중에 이제 Watch Expressions, 다른 메뉴들은 나중에 천천히 볼 거고요. 지금은 이 Watch Expressions 요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Watch Expressions에 Add Watch Expressions,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메뉴 생긴 건 다르겠지만, 자, 이걸 통해서 한번 객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윈도우 객체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자, 이렇게 윈도우라고 나오죠. 윈도우는 윈도우 객체다. 객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글자가 대문자죠. 자, 이렇게 열어서 보게 되면 윈도우가 가진 하위 객체들이나 속성값들, 그리고 그 외에 메서드, 함수들, 이런 것들이 쭉 나열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또 혹은 윈도우가 아니라 어떤 객체든지 찾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 많은 거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이 CSS, 캔버스, SVN, HTML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이것들을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논문 한 편이 나올 정도가 되니까요. 예, 이 윈도우즈에서 우리가 사용할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비게이터를 한번 볼까요? 이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 속성 값들이 있죠. 이 속성 값들을 잘 보셔야 하는데, 물론 이 프로토타입에는 함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함수는 일반적으로는 사용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패스하고, 자, 이 앱 코드 네임, 앱 네임, 앱 버전, 쿠키 이네이블드, 이런 속성 값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 속성 값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판단하거나 사용자의 환경,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크립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서 window.navigator 유저 에이전트는 스트링 형태로 되어 있고요. 스트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index of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너무 작네요. 전체 화면으로 돌리는 방법은 지금 이 활성화된 화면 상태에서 컨트롤 M을 누르면 현재 선택된 화면이 전체 화면이 됩니다. 어떤 화면을 선택하든, 혹은 이 위에 타이틀을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타이틀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해당 그 윈도우가 전체 화면이 됩니다. 자, 유저 에이전트 인덱스 오브 스트링, 즉 문자열이 가진 함수 중에서 인덱스 오브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한번 이 브라우저가 과연 윈도우 브라우저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윈도우 브라우저는 이 윈이라는 글자, 아니야. 제 환경이 윈도우이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IE인지 아닌지, 인터넷 익스플로러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E 같은 경우는 윈도우 브라우저,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IE라는 이 대문자로 만들어진 IE라는 글자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오브 함수를 통해서 IE라는 글자를 유저 에이전트에서 찾게 되면, 만약에 IE라는 글자가 존재한다면 IE라는 글자가 있는 위치, 예를 들어서 가장 앞에 있다면 0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다면 어떤 특정한 숫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자, 얼럿창으로 띄워볼게요. 윈도우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 중입니다. 이 소스 코드는 아까 제가 미리 쳤던 소스 코드들입니다. 아까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라면 IE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얼럿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럿도 물론 윈도우가 가진 함수입니다.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자, 제 브라우저는 지금 크롬이죠. 크롬이기 때문에 IE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얼럿이 떴습니다. 그러면 IE에서 이 주소를 똑같이 IE에서 쳤을 경우에 윈도우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 중입니다 라고 나오죠. 네, 아주 간단하죠. 이런 방식으로 사용자가 가진 브라우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각기 다른 내용을 보여주거나 다른 실행을 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윈도우 다큐멘트.writ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얼럿을. 계속 얼럿이 뜨면 귀찮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비게이터 객체에 여러가지 많은 객체가 있지만, 내비게이터가 가진 여러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죠. 앱 네임, 앱 코드 네임, 버전, 쿠키, 쿠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에서 좀 다르지만,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윈도우 에이전트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 이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앱 네임이라던가 플랫폼이라던가 이런 것을 적절히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속성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면 항상 이 브라우저의 도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의 도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런 ID를 사용하시게 되면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서 미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특정한 글자 위치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예를 들면 점 바로 뒤에서 해도 되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해당 객체가 가진 혹은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게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비게이터의 유저 에이전트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로케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